네,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그동안 델타 변이 확산과 미국의 통화정책 환율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으로 억눌려 있던 시장에 이제 숨통이 트기 시작했다라는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어서요.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에 뵀을 때랑 시장 분위기가 사뭇 이제 레벨 단위 한층 올라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경기에 대해서 이제는 피크아웃 논란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경기 판단은 먼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피크아웃은 아직 좀 성급한 판단 아닐까? 예.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불안하신가 봐요. 여기저기에서 원자재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피크아웃 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예. 뭐 통상적으로 경기가 한번 시동을 걸면 예. 뭐 일정 기간 이제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지난달 미국 실업률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5.4%. 예. 아마도 코로나19 이전에 완전 고용 상태가 한 3.5% 정도니까 한 4% 정도면 뭐 준 완전 고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아마 4%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까, 경기 확장이 미국 고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 그러면 올해를 지나서 내년 말 정도까지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가 확장 기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지금 경기 피크아웃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또 말씀하셨던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기의 추세를 바꾸기에는 완전히 뭐 경기를 꺾어 내리기에는 좀 그런 변수들은 뭐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경기의 회복세는 지금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피크아웃을 볼 만한 그 근거로 삼을 만한 지표가 나오진 않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고용 지표 상황들 사실 어제 밤인가요? 예, 굉장히 잘 나왔었죠. 미국 쪽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속에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물가 상승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예, 물가는 지금 생각보다는 세게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분히 복합적입니다. 일단 수요 측면에서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재정 지출로 이제 뭐 경기를 좀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생각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메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고, 비철금속이 가장 강했죠. 유가도 뭐 지금 뭐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작년 뭐 이맘때쯤에 비하면 뭐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뭐 20불대에서 지금 60불대 후반에 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속속들이 경기 확장 기조 속에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고 있고요. 또 특히 그 임대료 상승이 미국 같은 경우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연준이 집중해서 보는 물가 지표인데 개인 소비 지출 물가의 한 3분의 1 정도가 임대료, 집세가 지금 차지할 정도로 임대료 부담이 물가에 지금 속속들이 전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쉽게는 꺾이지 않을 거다. 경기가 지금 돌아서고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경기에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경기 추세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는 내년까지도 아마 물가는 아마 고공행진을 보이지 않을까. 연준 의장이 지난번에 뭐 하반기가 가면 기저효과로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계산한 바로는 뭐 기저효과를 어느 정도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복합적인 여러 요인들이 메우고도 남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조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는데
경기의 회복이 안 되고 불황 속에서 물가만 오르면 이게 너무 이제 힘들어지는 네. 거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지금 보시는 관점은 경기도 회복되고 그에 따라서 선순환 구조로 인플레이션 물가가 같이 오른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경기 회복세보다 인플레이션이 좀 과도하게 올라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은 또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네, 그건 조금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예. 결국에는 뭐 말씀하셨던 이제 뭐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되면 경기가 이제 지속될 수 없죠. 그렇죠. 지금 자산 시장도 물가의 또 금리에 그런 민감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가 금리를 끌어올리고 또 올라간 금리 혹은 물가 수준이 자산 가격이나 경기를 끌어내리면 경기 확장이 지속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어쨌든 뭐 지금 뭐 차트도 나오기 있습니다만은 경기에 비해서는 물가 수준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난 수십 년간의 상황을 보면 세계 경제가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많지 않았어요. 70년대나 이런 경우 빼고는 더블딥도 많지 않았고 스태그플레이션 역시 많지 않았습니다. 늘 우려하면서 네. 헤드라인에 많이 등장하는 그래서 단어이긴 하죠. 아마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조금 올해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셨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금리 인상기. 특히 미국보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조금 더 빨리 올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 빨라질 것으로 보십니까? 네, 조금 뭐 기조가 빨라지는 듯한 분위기네요. 뭐 지금 컨센서스는 연내 2번 인상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고요. 저 역시도 8월 인상 이후에 연말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내년에 초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내년 들어가서 금리를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특히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조금 시동을 걸 가능성 조만간 올 하반기나 올 하반기나 뭐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우리나라는 테이퍼링은 없습니다만은 선제적인 금리 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또 은행하는 총재가 계속 언급했기 때문에 조금 두 번 정도 인상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테이퍼링보다 금리 인상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추구 전략이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주목하게 되는데 시장 판단은 어떠신지도 궁금한데 그에 앞서서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 변화에 대해서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요. 외국인 수급 잠깐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외국인이 뭐 계속 작년 한 해 동안 판 금액 정도를 올 상반기에 7월까지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외국인 수급에 대한 셀 코리아에 대한 우려가 좀 큰데 제 생각에는 한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남은 올해 연말까지의 기간과 또 긴 호흡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신흥국 중에서는 꽤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팔고 나가는 지역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중립 정도의 수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는 지금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많은데, 물론 선진국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신흥국 추종 펀드들이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중에서 조금 쓸만한 신흥국이 없습니다. 지금 백신 보급률도 굉장히 낮고 치료율도 낮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산업 구조가 또 고도화되어 있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경제가 IT 혹은 플랫폼 혹은 뭐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금 약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산업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이머징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셀코리아의 어떤 집중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낮고요. 적어도 중립 정도의 수급은 유지될 거다. 뭐 물론 이제 계절성에 따라서 어떤 달은 팔고 어떤 달은 뭐 사고 하겠지만 특히 이제 MSCI 이제 뭐
12일인가요? 이제 예. 결정이 되면 20일부터 이제 적용이 돼서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기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패시브 자금들의 이제 지수 추종을 하는 예. 그러한 펀드들이 한 9천억 정도, 뭐 많게는 뭐 한 1조 남짓 정도 단기 수급 개선 효과가 외국인 매수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신흥국 안에서 쓸만한 국가가 얼마 없다라는 얘기가 참, 예, 좀 우픈 이야기긴 한데, 사실은 뭐 중국이나 인도나 한국 이 정도 꼽혔었는데 지금 중국은 또 정치 리스크가 불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을 그렇게 뭐 강하게 매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근거로 중립 정도의 수급 이슈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제 코스피가 3,300선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도 많고 코스닥 지수가 같이 이제 따라붙고 있는 양상인데 시각을 위로 열어둬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 뭐 리서치 하우스 뷰는 뭐 3,500포인트 정도 연내 3,500. 네, 이 정도로 예.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추세적인 뭐 조금 매끄러운 상승은 조금 쉽지 않을 거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 다른 이유보다도 주가가 좀 비싸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싸져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아주 핫한 종목 업종군 예. 이런 종목들은 지금 PBR이 뭐 5배, 6배 이상이고 퍼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글로벌 피어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조금 만만한 기업들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렇다고 조금 싼 주식이 없냐라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또 좀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좀 싼 종목들이 또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그래서 혼재돼 있기 때문에 결국 지수를 끌어올릴 정도의 그러한 그 좀 만만한 종목들은 지금 수요 숫자가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하우스뷰로 연내에는 3,500을 바라보지만 이제 속도 조절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메이저 주체가 이제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지수가 압박을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어지는 MTN 순서들을 통해서 오늘 좋은 그리고 리스크 해지하는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